네, 안녕하세요. 2021년도 빅테크 디지털 컨택트의 시대를 읽다. 강의를 맡은 세컨드브레인 연구소의 이인복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세션을 맡아서 이번 세션에서는요, 이제 IT가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2021년도에 주목할 만한 이야기들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2020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원더키디라고 정의를 했었습니다. 여러분께서 알고 계시는 키워드하고는 약간 좀 다르실 수 있으실 텐데요. 원더키디라는 말은 이렇게 약어를 좀 준비를 했었어요. 한마디로 모든 것들이 연결된 세상이 됐고 모든 게 이제 모바일로 통하는 세상이 됐다. 앞으로 네이버의 약진, 그리고 유튜브까지. 올해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적어도 3년 아니면 5년 정도는 함께 지켜봐야 되는 키워드로 정리를 했었습니다. 사라지는 키워드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에 맞춰서 많은 기업들이 지금도 성장을 하고 있었었죠. 그런데 아쉽게도 한 가지 이슈가 터졌습니다. 사실 미래를 예측하고 예단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불가능한 일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게 생겨버렸죠.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었던 코로나 이슈가 터지게 되면서 시계 제로의 상태에 우리는 놓이게 됐습니다. 3월하고 한 4월 정도까지만 해도 지금까지 이어질 거라고 생각도 못했었죠. 적어도 여름에는 벗을 줄 알았었고 겨울까지 올 줄은 몰랐었는데 안타깝게도 내년 초까지 우리는 좀 이어질 것 같습니다. 코로나의 시대를 정의를 할 때 우리는 항상 비대면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서로 마주보지 않고 만날 수 없는 상태에서 비대면으로 진행이 된다. 그런데 생각을 좀 다르게 해보게 되면요. 비대면이란 말이 사람과 사람 사이를 얘기합니다. 자, 저하고 여러분들. 우리 모두의 사이가 지금은 좀 멀어지게 됐어요. 사람과 사람 간의 간격이 멀어지게 됐는데 생각해보면 이 멀어진 간격을 채우는 것들이 생겼습니다. 바로 이게 디지털이죠. 디지털 컨택트. 디지털이 이만큼 진화를 했기 때문에 저하고 여러분들이 랜선으로 만나서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큰 내년의 화두로 한 가지를 꼽자라면 전 이 키워드를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디지털 컨택트의 시대다. 앞으로도 어떤 기업들이 디지털을 통해서 고객들을 만날 것인지, 회사에서 일을 하시는 많은 분들도요, 어떻게 디지털을 통해서 서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인지, 이거에 우리는 좀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에 따라 2021 IT 트렌드를 읽다라는 제목에서 디지털 컨텐츠, 뉴노멀, 빅테크 이런 키워드들을 좀 이야기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야기 드릴 키워드는 총 8가지가 있습니다. 사실 좀 많습니다. 30분이라는 짧은 시간 내에 이거를 다 설명드리기가 좀 어려운 일이기는 한데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한두 가지만 집중해서 이야기 드리자면은 나머지도 궁금하실 것 같아서 빠른 속도로 여러분들께서 주목하실 만한 내년에 이 키워드는 반드시 기억하고 가야 된다. 이런 것들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드리고 싶은 키워드 중에 하나, 스마트폰 폼팩터의 변화입니다. 스마트폰의 변화? 이게 뭐가 중요하지? 생각하실 수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면은 이미 우리는 바 형태라고 이야기를 하죠. 막대기 형태의 스마트폰을 10년이나 사용을 했었습니다. 2009년에 우리나라에 아이폰이 들어왔는데 그 다음에도 지금도 우리는 항상 뭔가를 들고 다녔어요. 이 형태가 바뀌었었던 게 작년이었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조금 더 완성된 형태가 나왔었어요. 갤럭시 폴드가 이거를 이끌고 있고 약간 특이한 형태이기는 하지만 LG의 스마트폰, 윙도 이런 식으로 나왔었죠. 자, 그러면 내년에는요. 사람들이 뭔가 원하는 게 생겼죠. 더 큰 화면. 이것 때문에 태블릿과 스마트폰 2개를 들고 다녔었는데 내년에 시장을 이끌 거는 롤러블이 명확해 보입니다. 바로 여러분께서 듣고 계시는 지금, 이제 바로 다음 달입니다. 한 달 정도만 있으면 LG에서 롤러블 폰을 새롭게 등장을 시키겠죠. 너무나 자연스럽게 밀려 나오는 폰이 될 거고 샤오미도 준비를 하고 있고 중국에 있는 많은 회사도 준비를 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 우리가 포커스를 좀 맞춰야 됩니다. 단순히 화면이 커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용하는 것들, 종이가 커지게 되면 생각이 바뀌어요. 우리가 쓰는 화면이 커지면 또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여기에서 어떤 것들을 얻을 수 있을지 아마도 영상부터 시작해서 지금과 같은 교육까지 변화는 꽤 많이 크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키워드, 제일 큰 키워드이기도 합니다. 빅테크. 테크 기업이 더 크게 진화를 하고 있죠. 대표적으로 네이버. 여러분 네이버가 어떤 회사죠? 예전에 네이버는 검색회사는 아닙니다. 검색회사는 사실 구글과 같은 곳들이 검색회사이고 네이버는 포털이었었죠.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져 있는 네이버라는 관문을 넘어서야지만 우리는 인터넷의 바다에서 향해를 할 수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지금의 네이버는요. 정말 많은 것들 하고 있죠.
지금도 여러분들이 네이버 쇼핑을 하고 계실 거고요. 네이버 페이로 결제를 하실 겁니다. 네이버가 인증 시장에도 뛰어들었죠. 바로 어저께 나왔던 소식 중에 하나, 경희사이버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인증서에 학생증을 넣는다고까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네이버가 있으면 모바일엔 하나가 더 있네요. 바로 카카오죠. 카카오 역시도 굉장히 크게 약진을 하고 있죠. 카카오는 이미 전 국민의 스마트폰에 설치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카카오톡 말고 또 어떤 서비스를 하고 있나요? 많죠. 사이트에서 관련된 것들을 보게 되면은 카카오 M, 모빌리티, 그리고 랭키즈랩, 카카오 키즈, 카카오 브레인, 페이지 정말 많은 회사들이 있어요. 게다가 올해는 카카오 게임즈가 상장을 했고 내년 초에는 카카오 뱅크와 페이가 상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당연히 잘 될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점치고 있죠. 그런데 왜 여기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느냐? 이런 플랫폼 기반의 거대한 IT 기업들이 IT를 넘어서서 일상 모든 곳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프라인, 자체 결제, 자산 관리, 멤버십 이 네 가지를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 오프라인. 이런 모습 많이 보셨죠? 이제는 카드를 안 가지고 다녀도 되는 세상으로 우리도 가고 있죠. 예전엔 중국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모습이었었는데 이제 우리도 어디를 가든지 간에 제로페이로 결제가 가능하거나 카카오페이로 결제가 가능한 곳들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네이버페이가 다시금 오프라인으로 제대로 진출하기 시작했죠.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광고 많이 보셨을 겁니다. 예전엔 광고 안 했었어요. 이런 것들 우리가 결제를 할 수 있다. 간편하게 결제를 할 수 있다. 내년에 가장 큰 싸움이 하나 벌어지죠. 은행 앱입니다. 간편 결제라고 하는 시장들이 확대가 되기 시작하면서 핀테크 업체들이요. 더 많은 혜택을 받게 되고 더 많이 진출할 수 있게 되는 이런 기울어진 운동장이 오히려 기존의 금융권을 위협을 하다 보니까 드디어 관련된 것들이 이슈가 바뀌었습니다. 은행 앱들도 네이버와 카카오처럼 쇼핑도 가능해지고 배달까지 가능하게 되는 걸로 바뀌어 나가고 있죠. 이미 국민은행 같은 경우에는요, 2020년도에 알뜰폰을 판매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바뀌어지고 소용돌이 치는 것들 중에서 금융권에 계시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생각을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고, 역시 물건을 판매를 하시는 판매자 입장에서도 이쪽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촉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자산 관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각자의 서비스도 우리가 좀 봐야 돼요. 올해 변화 중에 하나가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가 이제는 은행들과 연결을 시키거나 카드와의 연결을 시키기는 합니다만 자체 통장을 만들었습니다. 네이버페이 통장이 있고 카카오페이 통장이 있죠. 자, 이런 것들을 통한 건 한 가지입니다. 앞으로 결제에 대한 데이터들도 외부로 빠져나가지 않고 모든 것들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한눈에 보겠다라고 하는 야심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어지는 게 바로 자산관리 서비스죠. 마이데이터법 그리고 데이터 3법 이게 주는 의미는 명확합니다. 앞으로 결제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자산을 관리할 수 있는 것들, 맞춤형 서비스, 우리들의 결제 내역을 볼 수 있게 되면요, 이거에 따라서 적절하게 통제까지 할 수 있게 됩니다. 이쪽에 투자를 하는 게 좋다. 아니면 지금 자산은 이쪽에 밸런스를 유지를 해야 된다. 보험도 건드려야 될 겁니다. 그래서 보험업 자체들도 인슈어테크라고 할 만큼 굉장히 많은 챌린지를 받고 있는 게 지금입니다. 빅테크는 앞으로 더 많이 주목을 하셔야 돼요. 왜냐? 우리의 돈과 관련된 영향들이 있기 때문이죠. 자, 마지막으로 주목할 건 멤버십입니다. 올해 6월 정도부터 네이버 멤버십이 나오기 시작했었죠. 월에 한 4,900원 정도의 비용을 내게 되면 여러분들이 네이버 사용하는 것 외에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쇼핑을 하실 때 적립금을 받을 수 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느냐? 돈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카드로 결제를 할 땐 카드 포인트를 기대합니다. 네이버로 결제를 하게 되면 네이버 페이 적립을 해줘요. 이 포인트가 쌓이게 되면은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까지 쓸 수 있게 만들어주죠. 자, 이걸로 끝나지 않죠? IT 기업들의 무서운 점은 이미 우리들이 잘 사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들이 뭉쳐져 있다는 겁니다. 네이버 웹툰과 웹소설, 네이버 영화,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것들, 뮤직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까지 무료에 가깝게 서비스를 얹어주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미국의 아마존이 하고 있는 프라임 멤버십, 이런 서비스들을 많은 회사들이 하고 싶어 하겠죠. 어떤 회사가 또 하고 있죠? 쿠팡입니다. 쿠팡이 지금 OTT 서비스 진출을 선언했어요. 카카오 당연히 내년부터 멤버십에 들어갈 겁니다. 이렇게 많은 서비스들이 서로 간의 경계를 넘어서고 있는 지금 꼭 주목하셨으면 합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로 AI와 로봇에 대한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네요. 인공지능과 로봇. 우리가 어떤 민족이냐?
이런 얘기를 던져드리게 되면은 광고에서 항상 우리가 봤습니다. 주입식 교육이 됐죠. 배달의 민족. 로봇은 왜 배달의 민족이죠? 예, 배달의 민족이 이미 로봇 분야에 많이 진출해 있죠. 자체적으로 생산을 하진 않습니다. 다만 생산하는 곳들하고 제휴를 맺어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많이 향상화 시켜놨어요. 화면에 보이시는 거는 메리고 키친이라고 해서 배달의 민족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식당이고요. 바로 여기에 쓰였었던 다양한 로봇들, 정말 더 다양한 로봇들이 생겼죠. 딜리 플레이트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이 로봇들과의 제휴를 한 식당들이 이미 200곳 이상으로 돌파를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들으시다가 지난번 나도 물회집 갔었었는데 로봇 봤었는데 예, 바로 이런 로봇들이에요. 지금 코로나, 언택트 이 시장하고 굉장히 잘 결부가 되어져 있죠. 금액도 글쎄요, 금액까지 이야기 드리긴 그렇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스마트폰 사용하는 것처럼 구독제 정도의 서비스로 가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내년엔 더 많이 커질 것 같아요. 자, 지금의 모습 왼쪽에 있는 영상 보시게 되면요, 이 사진은 노브랜드입니다. 혹시 역삼역 쪽에 계시거나 강남역 쪽에 계시는 분들이라면 역삼역 7번 출구에 가시면은 노브랜드에서 만들어 놓은 이 로봇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로봇은 원래의 목적이라면은 테이블을 누비면서 서빙을 해야 되지만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고요. 픽업을 요청했던 분들한테 픽업 존까지 버거를 가져다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옆에는요, 역시 배달의 민족에서 만든 건 아니죠. 실내용 로봇인데 혼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해당되는 층까지 가서 물건을 전해주는 역할입니다. 이게 확대가 되면은 어떤 물건을 넣을 수 있겠죠. 자, 코로나 시대에 병원에서 쓸 수 있고요. 이 녀석들이 외부로 나가게 되면 실외 자율주행이 되는 겁니다. 새로운 게 등장했습니다. 사실 로봇 하면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죠. 자, 이족 보행 로봇과 사족 보행 로봇이 있어요. 보스턴 다이내믹스라고 해서 전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 회사의 오른쪽 밑에 있는 사족 보행 로봇,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이미 시판을 했습니다. 비싸요. 우리나라 돈으로 8천만 원 이상을 줘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사진 않았었어요. 이미 두 발 로봇은 장애물을 뛰어넘어서 달릴 수 있을 때까지 경제에 이르렀습니다. 자, 근데 이거를 제가 왜 들고 나왔느냐? 이 소식 때문에 그렇죠. 현대자동차에서 바로 지난주에 인수를 했습니다. 11억 달러에 인수를 하면서 사람들이 도대체 왜 현대차가 인수를 한 걸까요? 현대차의 목표가 로봇이었을까요? 맞습니다. 로보틱스 사업도 가장 중요한 먹거리 산업으로 잡고 있어요. 그리고 현대자동차도 이미 왼쪽에 있는 것처럼 작년 CES에서 네 발로 갈 수 있는 로봇에 대한 컨셉을 이야기했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이해가 좀 빠르시죠? 얘가 뭘 할 수 있느냐? 장애물이 나타났다고 해서 갑자기 걸어 다니는 거 아닙니다. 근데 계단까지 올라가서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태울 수 있다라든지 트럭에도 이런 것들은 쓰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형태가 나오는 건 굉장히 나중 일이겠지만은 쓰일 수 있는 분야는 많겠죠. 오히려 자, 백스라고 하는 오른쪽 밑에 있는 웨어러블 로봇이 있습니다. 로봇이 어디 있죠? 사람이 입고 있습니다. 조끼처럼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일을 하시는 분들이 위를 쳐다보면서 일을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어깨에 있는 부담을 줄여주고 근력을 강화시키는 것들, 이런 로봇 분야에 있어서도 이미 현대차는 투자를 많이 한 상태이고요. 어느 정도 기술 개발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이게 더 많이 확장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인공지능에 대한 얘기 좀 해보죠. 자, 인공지능. 사실 인공지능 하면은 알파고가 제일 유명합니다. 알파고는 지금도 많이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대단한 엄청난 인공지능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영역까지 이젠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지난번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제 인공지능 한물 간 거 아니냐. 더 이상 알파고 다음에 새롭게 등장한 게 없다. 아마도 그거는 우리가 앞으로 인공지능이라면 사람처럼 돌아다니는 AI 로봇이 나오지 않는 이상에는 충격을 느끼기 힘들 겁니다. 대신에 우리 주변에서 많이 성장했어요. 어떤 거냐? 여러분, 이거 사용해 보셨죠? 클로버 더빙. 올해 집에서 아이들이 수업을 듣기 시작하면서 대학생들이 집에서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기 시작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영상을 만드는 일에 뛰어들기 시작하면서 지금처럼 화면을 보면서 자신의 목소리로 녹음하는 게 익숙하신 분들이 있는 반면에 어색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자, 바로 이분들을 위해서 등장한 서비스, 네이버 브랜드죠. 네이버 외에도 많아요. 제일 대표적인 거니까 보여드리는데 네이버 더빙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자, 이 클로버 더빙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여자의 목소리, 남성의 목소리, 아이의 목소리를 입혀서 텍스트로 올리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더빙이 되는 것들이 나오게 됐죠. 자, 이거를 넘어서서 가장 최근엔 얘가 등장했습니다. 클로버 노트. 대화를 할 때 그런 적 있으시잖아요. 대화가 끝나고 회의록을 만들어야 되는데 너무 귀찮은 겁니다. 녹음을 했으면 좋겠는데 또 상대방의 동의도 받아야 되잖아요. 당연히 동의는 받아야 되는데 회의를 진행을 하실 때
클로바 노트를 틀어놓고 회의를 하게 되면은 녹음함과 동시에 딕테이션, 받아쓰기를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여기까지 진화했다라는 거죠. 물론 우리가 비밀이 유지돼야 되다 보니까 모든 회의에서 쓸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 주목할 만한 건 인공지능이 사람의 목소리를 받아들이고 알아들이는 것들이 굉장히 높은 수준까지 진화를 했다. 여기에 포커스를 좀 맞춰야 돼요. 자, 앞에 보이는 건 클로바 램프라는 겁니다. 역시 사람들의 우리도 지갑을 열려면은요, 성인 교육 시장은 절대 안 열려요. 근데 많은 부모님들이, 저도 그렇지만은 돈을 투자를 하고 지갑이 열리는 건 아이 교육입니다. 가장 최근에 등장한 클로바 램프는 OCR 기능이 들어있기 때문에 책을 펼쳐 놓으면은 네이버 인공지능이 그 책을 읽어주는 기능까지 가지고 있어요. 대단하죠? 이런 것들이 앞으로 어떻게 진화될지 우리는 좀 지켜봐야 돼요. 이게 등장해서 갖고 왔습니다. 저도 지난주에 보고서 좀 깜짝 놀랐었던 것 중에 하나인데 낭독체라고 이야기를 하죠. 중계체가 있습니다. 자, 낭독체는 뭐냐? 여러분들이 밀리의 서재라든지 리디북스와 같은 전자책을 읽을 때 TTS라고 이야기를 하죠. 목소리로 인공지능이 어색하게 들려주는 게 낭독체예요. 중계체는 스포츠 경기죠. 그 스포츠 중계, 흥분된 목소리 그대로 인공지능이 낼 수 있으면요, 이게 나왔죠. 여러분들 지금 당장 테스트를 해볼 수 있습니다. 강의가 다 끝나고 나면은요, NC소프트의 블로그로 들어가 보시게 되면은 이 화면을 보실 거예요. 그럼 NC 다이노스랑 LG 트윈스의 경기 영상이 되어져 있는데 영상을 틀어보게 되면은 자기가 응원하는 거에 따라서 중계 목소리가 힘이 빠지기도 하고 굉장히 신나 있기도 합니다. 편파 중계라고 이야기를 하죠. 수준은 여기까지 올라왔다. 그런데 왜 NC소프트냐? 게임 속엔 수많은 NPC들이 있습니다. 이것까지 연결시키게 되면은 생각보다도 인공지능 우리 주변에서 보는 것들 흔하게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전기차 얘기를 해보죠. 전기차 올해 참 재미 보신 분들 많을 것 같아요. 네, 투자해서 수익을 올리신 분들이 많을 텐데 전기차 하게 되면 역시 제일 유명한 회사는 이 회사죠. 테슬라가 2020년도에 배터리 데이라는 행사를 했었습니다. 이 행사의 목표는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더 많은 것들을 보여주겠다, 이런 선언이라고 보셔야 되는데요. 안타깝게도 테슬라의 전기차 이슈, 배터리 데이가 진행되는 동안에 테슬라의 주가가 살짝 빠지기도 했었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많은 사람들이 기대할 만큼 혁신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혁신이 있었습니다.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테슬라가 만드는 전기차 배터리, 앞으로 성능이 더 좋은 것들이 나오게 된다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가격이 낮아진다는 얘기였습니다. 지금 당장 아닙니다. 한 5년 정도는 봐야 될 것 같은데 그 사이에 테슬라는 전기차를 자체 생산할 것이고 전기차의 배터리를 낮출 거예요. 이가 연결되는 거는요, 전기차가 비싼 이유 중에 하나가 배터리 가격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기차 가격, 배터리, 여기서 가장 큰 수혜를 본 게 우리나라 기업이 있죠? 어디죠? LG화학이었었죠. 얼마 전에 분사를 했잖아요. 자, LG화학이었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경고 메시지인 겁니다. 우리가 앞으로 혁신을 할 건데 지금 전기차 배터리 하는 것들도 끊임없이 혁신을 해라 라고 하는 주문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배터리 가격이 낮아지면 전기차 가격이 낮아집니다. 그렇다면 테슬라가 선언한 것 중에 하나, 앞으로 지금 모델 3 가격의 절반 가격으로 우리는 테슬라 전기차를 만나게 된다는 거죠. 10년씩 걸리는 일이 아니라 앞으로 5년 아니면 더 당겨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올해 제일 많이 팔린 전기차 중에 하나가 바로 테슬라의 모델 3였었죠. 강남 쪽 계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정말 흔하게 우리는 만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시장을 기존의 완성차 제조사들이 지켜보면 안 되겠죠. 뛰어들어야 됩니다. 자, 가장 적극적으로 뛰어든 회사가 있죠. 우리나라의 현대차죠. 현대차는 새롭게 선언을 했습니다. 이 GMP라고 하는 플랫폼을 만들겠다고 선언을 하면서 뭘 보여줬었냐면은 아이오닉 시리즈를 공개를 했었어요. 전기차 브랜드가 결정이 되지 않았었다가 아이오닉 5, 아이오닉 시리즈로 쭉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현대차에선 CUV라고 하는 세단과 SUV의 중간 형태, 그리고 전기차 SUV, 전기차 세단, 이런 것들을 내놓게 될 텐데요. 가장 흥미로운 거는 지금까지의 완성차 제조사들은 하나의 모듈에, 이 모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레고 블록과 같이 미리 만들어 놓은 모듈이 있으면 여기 위에 차체를 얹어서 여러 자동차들을 만들어낼 수 있었어요. 그런데 기존의 내연기관 플랫폼 그대로의 전기차들을 올리다 보니까, 엔진을 달다 보니까 비효율적인 겁니다. 테슬라는 달랐죠. 완전히 전기차에 포커스가 되어 있으니까요. 자, 여기에서 이제 혁신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만들겠다. 그래서 현대차도
이 GMP라고 하는 자체적으로 전기차를 위한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한마디로 합판을 만들었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여기 위에다가 이제는 SUV도 만들 수 있고 CUV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꽤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언제 등장하느냐? 내년 4월 전에 판매가 개시될 겁니다. 그래서 내년을 우리는 전기차 새로운 전쟁의 시대로 보고 있어요. 현대차만 우리는 얘기했었지만 현대차만 있는 건 아닙니다. 현대차 외에도 수많은 회사들이 지금 뛰어들어 있기 때문에 계속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다음 주 혹은 그 다음 주 정도에는 내년 보조금이 결정이 될 겁니다. 전기차 보조금이 결정된과 동시에 현대자동차에선 아이오닉 5라고 하는 패밀리카까지 가는 CUV 형태의 자동차가 나오게 될 거고 지금 테슬라에서는 모델 3 이후에 모델 Y가 국내 출시를 준비 중에 있죠. 과연 누가 승자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거는 이 시장을 가지고 가야 하지만 앞으로는 많은 회사들이 바뀌게 될 것 같다는 거. 우리가 자동차를 사는 기준도 전기차로 바뀌게 됐다는 거. 자, 전기차만 바뀌는 게 아니죠. 충전해야 되죠. 충전소가 달라지고 있고요. 이미 GS 칼텍스와 같은 곳들은 전기차 충전소, 주유소를 더 많이 개조를 해서 스마트하게 만듭니다. 전기차 충전하는 곳은 냄새가 나지 않잖아요. 그럼 식당으로도 만들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주변에서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은 지켜보시면서 아, 이마트에 전기차 충전소가 들어온 이유가 있구나. 계속해서 확인하시는 습관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5G와 리얼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5G. 우리나라의 5G 아직 잘 되지 않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근데 5G가 잘 되지 않는 이유는 지금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그래요. 기지국도 많이 없고 중계국도 많이 없고. 그런데 앞으로는 더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일단 내년엔 5G의 속도가 많이 올라갈 거고요. 이 올라가는 속도, 그리고 속도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5G의 특징은 초고속 외에 초저지연이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초저지연, 렉 걸리지 않는다, 끊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방송을 준비할 때도 제일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가 끊기느냐 안 끊기냐거든요. 근데 그게 거의 없는, 딜레이가 없는 세상이 되게 되면 어떤 것들이 만들어지게 되느냐, 이미 여기까지는 성큼 다가왔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홈 퍼니싱이라고 하는 새로운 구조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죠. 홈 퍼니싱? 네, 이거죠.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 제일 앞서가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어반베이스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바로 확인이 가능하신데 여기에다가요, 여러분들의 집 주소를 입력을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의 아파트 집 주소를 입력하시게 되면은 3D 모델링이 되어져 있는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거를 돌려보시면서 가구를 배치해 볼 수 있도록 되어져 있는 거죠. 자,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죠. 이 시장이 VR과 AR 시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얼마 전에 등장했었던 아이폰 12, 아이폰 12, 이거의 가장 큰 특징, 프로 버전에는 라이다 스캐너가 들어갔습니다. 자, 라이다라고 하는 것들은 방금 전에 제가 전기차를 이야기하면서 빼놨던 이야기가 자율주행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동차가 자율주행을 하기 위해서는 주변에 있는 사물들을 인식을 해야 되는데 라이다가 있으면 더 깊이 있게 인식이 가능해지죠. 그런데 여기에 썼던 것들이 스마트폰과 패드에 들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럼 어떤 것들이 가능하냐? 지금 화면에 있는 것처럼 이미 이케아하고요, 한생 같은 경우에는 자체 앱에서 AR 기능이 들어 있습니다. 자, 코로나가 길어지다 보니까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셨죠? 집에 있다 보니까 그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어느 순간 TV가 작아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 집에 혹시 75인치 TV를 갖다 놔도 공간이 괜찮을까? 화면은 어디까지 차는 거야? 이런 것들을 하고 싶으실 때 AR을 켜고 나서 비춰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라이다 센서가 들어있지 않았었기 때문에 굉장히 어색해요. 그럼 지금은요, 화면처럼 여기저기 가구를 배치해 보는 일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아니면 정말로 비어있는 빈 공터에 여기 2층 집이 세워진다면은 어떻게 깊이 있게 우리가 볼 수 있을까? 여긴 이렇게 꾸몄으면 좋겠는데 정말 생각만 했던 마법과 같은 일들이 현재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재밌는 거는 스마트폰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왜냐? VR 기기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별도의 장비를 사야 됩니다. 근데 AR은요? 이미 사셨죠. 우리가 갖고 있는 이미 100만 원이 넘어가는 스마트폰. 이게 보급이 거의 다 됐기 때문에 앞으로 더 재미있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반드시 여기에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의 회사, 구글도 스마트 글래스를 인수를 하면서 다시 이 시장에 뛰어들었죠. 자, 이 시장, 5G. 계속 이어지는 시장이라서 주목을 좀 하고 있는 시장 중에 하나는 우주 인터넷이라고 하는 분야입니다. 우주 인터넷. 우리나라가 5G 브로드밴드에선 전 세계에서 그래도 제일 빠르죠. 그런데 우주로 가면 좀 상황이 달라집니다.
지상에서 송전탑을 설치하는 게 아니라 우주에서 바로 인터넷 신호를 보내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생각을 했던 기업이 있죠. 앨런 머스크의 스페이스 X, 거기서 추진을 하고 있는 스타링크라고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1만 2천 개의 인공위성을 저궤도에 쏘아 올려서 촘촘히 지구를 덮겠다라고 하는 계획이에요. 이게 가능할까요? 이미 하고 있죠. 그리고 벌써 11월부터는 베타 서비스에 들어갔습니다. 자, 베타 서비스에 들어가게 되면서 벌써 한국보다, 우리나라보다 인터넷 속도가 40배나 빠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물론 월에 11만 원 정도의 돈을 내야 되고 처음에 설치할 때에는 장비 가격으로 50만 원 정도를 지불을 해야 됩니다. 누가 이걸 하겠냐 싶으실 수도 있겠는데요. 이미 하늘의 인공위성이 자리를 잡아버리기 시작한다면 우리나라 기업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써야 되지 않을까요? 또 한 가지, 테슬라가 있죠. 앞으로의 전기차들은 전기차만으로 승부가 안 됩니다. 지금도 그렇지만은요. 자, 실리콘밸리의 자동차 회사들이 보는 시각하고 완성차가 보는 시각은 다릅니다. 컴퓨터를 달리게 만드는 것이 실리콘밸리죠. 한마디로 우리의 아이폰이 달리기 시작하는 건데 그러면 끊임없이 통신을 해야 돼요. 지금은 테슬라는 국내 사업자 중에서 KT하고 결별을 하고 SKT하고 손을 잡았어요. 그런데 앞으로는요. 1만 2천 개가 정말 떠 있다라고 한다면 본인들의 인공위성에서 바로 신호를 받아올 수도 있을 겁니다. 이 흐름 놓치지 않고 우리가 봐야 되고 그래서 항상 얘기가 나오는 게 우리나라도 우주 사업을 더 빨리 진행을 해야 된다. 이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안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얘기로는 라이브 커머스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라이브 커머스. 정말 주목해야 되는 시장입니다.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이렇다 할 성과가 제대로 정리가 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올해 주목받기 시작해서 6월, 7월부터 상한가로 쫙 올라가기 시작했는데요. 그렇다 보니 지금 여기서 우리들이 기회를 잘 엿보고 있으셔야 돼요. 뭔가가 되는 시장에 있으면 일단 거기에 발을 담글 필요가 있는 거죠. 자, 라이브 커머스는 모두가 모두에게 모든 것을 파는 리얼한 시장입니다. 지금과 같이 서로가 만날 수 없다라고 한다면 고객이 우리의 매장으로 오지 않는다면 우리 매장이 고객한테 가겠다. 이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미 성과가 나왔죠. 국내에서도 상품 소개 10분 만에 매진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대세가 된 라이브 커머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겁니다. 자, 앞에서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데 제가 강의를 하다 말고 앞에 있는 화분을 파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신청하시게 되면은 얘를 원래 10,000원짜리인데 선착순 30명한테 3,000원을 드리겠습니다. 해서 밑에 댓글창에다 여러분들이 집 주소를 입력하시고서 저한테 카카오페이로 입금을 하시게 되면 제가 얘를 보내주는 거죠. 커머스죠. 이게 가능해졌다. 근데 이런 형태 중국에서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성공할 거라고 보고 있는 거죠. 자, 간단한 예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많은 회사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전 두 가지를 좀 주목하고 있는 게 첫 번째 네이버 쇼핑입니다. 네이버 쇼핑 라이브라고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에서 검색을 하시게 되면 이런 화면을 보실 거예요. 많이 봤던 화면이네요. 홈쇼핑하고 큰 차이가 없어 보여요. 근데 차이가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홈쇼핑은 TV 채널을 돌리다가 얻어 걸려서 보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네이버는요, 여러분들이 목적을 가지고 쇼핑을 하시게 되죠. 그리고 쉽게 접근하다 보니까 가볍습니다. 재밌어요. 그리고 채팅창이 있죠. 제가 지금 이 식물을 판다 그랬었는데 여러분들이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제가 식물 킬러라서 자꾸 죽여요. 얘는 혹시 물 안 주고 얼마나 살 수 있나요? 이런 질문을 던지실 때 제가 답변해 드릴 수 있는 것들. 제가 지금 옷을 팔고 있는데 안감을 보여주세요 라고 했을 때 안감을 보여줄 수 있는 것들. 대화가 가능하다. 결제는요, 실시간으로 네이버 페이로 결제를 하시면 되겠죠. 네이버의 가장 큰 장점은 웹에서도 진행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PC 화면에서 네이버 쇼핑 라이브로 들어가 보시면 지금 이렇게 많은 백화점들이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백화점을 가지 않으니까 백화점이 우리에게 오고요. 또 한 가지, 이 시장에 뜰 수밖에 없는 이유, 전통시장이 있죠. 국가의 지원에서 정부 사업으로 전통시장 활성화도 진행이 되고 있어요. 자, OTT. 자, OTT 서비스라는 거는요. 이거는 가볍게만 얘기 드리겠습니다. 이미 우리나라에 넷플릭스, 왓챠 같은 것들이 들어와져 있는데 디즈니 플러스가 이제 곧 들어올 예정이죠. 확정이 됐습니다. 디즈니 플러스가 들어오기 시작하고 지금 쿠팡도 OTT 서비스에 들어오기 시작한다. 누가 대항마가 될 것이냐, 누가 이쪽 시장을 가져갈 것이냐인데 하나만 주목해 주세요. 웹툰과 웹소설. 이미 그쪽은 오리지널 시나리오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넷플릭스 오리지널이 18일부터 스마트홈이라고 하는 웹툰이 개봉이 됩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우리나라의 컨텐츠 사업은 앞으로 더 뻗어나갈 수 있겠구나. 이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입니다. 헬스케어. 건강해야 되죠. 우리 헬스케어 책임지는 것들 원격 의료가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이걸 주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이 병원 가고 진단하고 치료하고 처방하고 비용 발생한 이 모든 것들이 헬스케어입니다. 이 부분에서 주목할 만한 회사 굿닥과 그리고 똑딱이라는 회사가 있죠.
어플리케이션 설치에 들어가 보시면은요, 근처에 있는 병원이 어디에 있는지도 볼 수 있고 우리는 리뷰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앞장서서 달려가는 기업 중에 하나가 아마존입니다. 아마존이 지금 약을 배달받을 수 있는 서비스, 아마존 파머시 서비스를 시작했죠. 우리나라는 지금 비슷한 회사가 있습니다. 배달 약국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다만 아직까지는 약을 배달하는 것 자체가 불법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가 가져온 이 여러 가지의 변화와 그리고 규제가 해결이 되는 것들이 과연 헬스케어 분야도 성장시킬 수 있을 것이냐, 여기도 같이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8가지 키워드였었습니다. 스마트폰의 형태 변화에서부터 시작해서 헬스케어에 대한 이야기들까지 관련된 것들을 좀 빠르게 정리를 드렸었는데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같은 것들이 있으시더라면 언제든지 채팅창에 남겨주시게 되면 확인을 하고 지금 즉시 답변은 못 드리더라도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건강하시고요. 즐거운 2021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디지털 컨택트 시대, 그럼 저는 내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